평화롭고 조용한 어느 날 아침이었다. 도시 외곽에 자리 잡은 작은 산사는 이른 햇살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지역 주민들의 마음의 안식처였고 수많은 불자들이 명상을 위해 찾는 신성한 장소였다. 산사 입구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부처상은 마치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그 자리를 지키는 듯했다. 그날 산사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하루라는 이름의 충성스러운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다. 하루는 늘 주인 민준과 함께 산책을 즐기곤 했다. 민준은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하루와의 산책을 통해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하루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다. 산사로 가는 길목에서 하루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깊은 울음소리와 함께 굉음을 내며 부처상을 향해 달려들었다. 민주는 깜짝 놀라 하루를 부르려 했지만 걔는 멈추지 않고 부처상을 향해 달려갔다. 하루, 기다려! 민준이 급히 소리쳤다. 하지만 하루는 부처상 앞에서 맹렬히 짖기 시작했다. 그 짖음은 단순한 경계나 경고가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를 발견한 듯 절박하고 강렬한 느낌을 주었다. 그 모습을 본 지나가던 산사 관리인은 다가와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이 산사를 돌봐온 선호 스님이었다. 평소에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이날은 얼굴에 근심과 당혹감이 역력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소. 선호 스님은 중얼거렸다. 곧 근처에 있던 마을 주민들도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부처상에 집중되었고 하루의 불안한 짖음은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침착하게 하루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리고 산사에 연락을 해 경찰을 부르기로 했다. 평화로운 마을에 이런 불길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곧 경찰이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지훈은 상황을 파악하며 부처상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처상 아래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의 이상 행동이 심상치 않았기에 더욱 신중하게 조사했다. 조사가 진행되던 중 부처상 아래쪽 작은 공간이 평소와 달리 미묘하게 흔들리거나 틈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훈 경찰은 조심스럽게 그 틈을 벌려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부처상 내부에는 오래된 해골이 있었다. 그것도 인간의 해골이었다. 그리고 해골 옆에는 낡은 수도복 조각과 오래된 사찰 문서들이 있었다. 이건 스님이었던 것 같은데. 지우는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과거에 이 산사에는 어느 힘 있는 스님이 있었고 그가 무엇인가 금지된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비밀이 마침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나 우연의 일치일까? 하루가 짖으며 부처상에 덤빈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산사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과 경찰 그리고 민준과 하루는 알 수 없는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점점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은 모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경찰 지훈은 부처상 안에서 발견한 해골과 낡은 수도복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수거했다. 함께 있던 민준과 선호 스님 그리고 몇몇 마을 주민들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 누구도 입을 떼지 못할 만큼 현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이 해골은 최소 수십 년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신원 파악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훈은 신중하게 말했다. 선호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 산사에 살았던 영운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다른 영적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힘 때문에 산사 내외에서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죠. 결국 그를 가두고 봉인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민주는 놀라움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그럼 이 해골이 영운 스님일까요?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하지만 단순히 해골이 발견됐다는 것만으로는 모든 비밀을 풀 수 없습니다. 이 산사와 스님의 과거에 대한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하루가 다시 한번 부처상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하루가 저렇게 계속 짖는 건 처음 봐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선호 스님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부처상을 응시했다. 저 아이의 본능이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어. 이 산사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뭔가가 있을 거요.
경찰은 즉시 산사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문서와 사찰 기록을 찾기 위해 서구로 들어갔고 민주는 선호 스님과 함께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과거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한 고령의 주민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영훈 스님은 사실 단순한 스님이 아니었소. 그는 이 지역에서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힘을 다루던 이였지요. 그래서 당시 권력자들과 대립했고 결국 그 힘을 봉인당한 거요. 그렇지만 그 봉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구금이나 추방이 아니었다. 그 힘이 너무 강했기에 스님을 산사 안부처상에 가두고 영혼마저 봉인했다는 말이 전해져요. 그래서 스님은 돌아가시면서도 그의 힘을 봉인한 채 세상을 떠난 거죠.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걸 몰랐을까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대부분 사라졌거나 입을 다물었소. 그리고 봉인이 깨지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이 조심해왔죠. 하지만 하루의 이상 행동은 봉인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경찰과 마을 사람들 모두 점점 긴장감이 높아졌다. 그때 갑자기 산사 경내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찬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사방으로 흩날렸고 멀리서 알 수 없는 저음의 으르렁거림이 들려왔다. 뭔가 깨어나려 하는 걸까? 선호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과 지훈도 저마다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루는 다시 한번 부처상 앞에서 짖으며 경계심을 높였다.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찬바람이 산사 주변을 휘감으며 고요하던 숲속은 무언가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하루는 부처상 앞에서 짖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예민하고 긴장된 모습이었다. 이젠 단순한 본능 이상의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아. 민준이 하루의 행동을 주시하며 말했다. 지훈 경관도 산사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호 스님은 무릎을 꿇고 부처상 앞에 앉았다. 그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다. 영훈 스님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힘이 다시 깨어나지 않도록 도와줘서. 그때 바람이 멈추고 기묘한 정적이 산사를 감쌌다. 갑자기 부처상의 눈동자처럼 보이는 부분에 새하얀 빛이 반짝였다. 이게 뭐지? 민준이 놀라서 소리쳤다. 지우는 부처상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리고 부처상의 뒷부분에서 이상한 틈새를 발견했다. 그 틈새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고 안에서 불길한 검은 그림자가 살짝 모습을 드러냈다. 봉인이 약해지고 있어. 선호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쩌면 이건 경고일지도 몰라. 우리가 뭔가 잘못 건드린 거야. 민주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 순간 부처상 틈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놓아주시오. 힘을 빼앗지 마시오. 기이한 음성이었지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게 정말 스님의 영혼인가? 지훈이 묻자 선호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훈 스님이 봉인당한 후에도 자신의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힘이 깨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민주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을 사람들을 지켜내야 해요. 그 순간 산사 입구에서 갑자기 누군가를 향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모두 긴장한 채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다. 누구지? 이 시간에 사람이 있을 리가. 지훈이 경계를 높였다. 숲속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과 찢어진 옷차림으로 마치 오랜 시간을 숲에서 헤맨 듯 보였다. 눈빛은 불안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살려주세요. 저는 이 산사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누구세요? 여성은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한때 이 마을에 살았어요. 하지만 산사 뒤에 감춰진 진실을 알게 된 후 쫓기게 되었죠. 영은 스님의 봉인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처음 알렸던 사람이에요. 모두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누군가가 저를 막으려 했어요. 제게 진실을 알리지 말라고. 그녀의 고백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영훈 스님의 봉인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은밀히 지켜지고 있었던 비밀이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선호 스님이 엄숙하게 말했다. 하루는 그녀에게 다가가 코를 킁킁거리며 경계심을 낮추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함께 이 비밀을 밝혀내야 합니다. 민준이 다짐했다.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고 산사의 감도는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여성의 고백 이후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영훈 스님의 봉인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닥쳐올 위험의 서막이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민준이 말했다. 이 봉인을 지키고 그 어둠이 퍼지는 걸 막아야 해요. 그날 밤 세 사람과 하루는 산사 주변에 머물며 경계를 섰다. 달빛이 희미하게 숲을 비추었고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저 그림자 분명 산사 근처를 맴돌고 있어. 지훈이 말했다. 갑자기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루가 몸을 낮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의 눈이 빛났다. 누군가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검은 망토를 두른 인물이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마치 오래된 원한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는 누구죠? 민준이 속삭였다. 내가 알기로 이 마을에서 영훈 스님의 비밀을 감추려는 자 중 하나입니다. 선호 스님이 조용히 답했다. 망토를 입은 남자는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이 봉인은 절대 깨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파헤치려 한다면 막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경한 거죠? 지훈이 물었다. 그 힘을 통제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훈 스님이 봉인당한 이유는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올바르지 않은 손에 넘어가면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남자는 숲속 깊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말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십시오. 세 사람과 하루는 망설임 끝에 그를 따라갔다. 숲은 점점 어두워졌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몸을 감쌌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오래된 폐허 같은 곳이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망토를 입은 남자가 이끄는 대로 민준, 지훈, 하루, 그리고 선호 스님은 오래된 폐허에 도착했다. 폐허는 세월의 흔적이 짙게 묻어 있었고 무너진 돌기둥과 이끼 낀 벽면이 어둠 속에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곳은 바로 영은 스님이 봉인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망토 남자가 말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훈이 물었다. 영은 스님은 그 힘을 제어하려 했지만 결국 그 힘이 너무 강해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를 봉인해 더 이상 그 힘이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했죠. 그 순간 하루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근데 왜 그 스님의 해골이 불교 사원의 부처상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망토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그 부처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봉인 장치였어요. 해골과 함께 봉인된 영훈 스님의 힘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그 부처상을 파헤친다는 것은 봉인을 깨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인 셈이군요. 맞아요. 선호 스님도 동의했다. 그 힘이 깨어나면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폐허 주변에 나뭇잎과 먼지가 휘날리며 신비로운 느낌을 더했다. 망토 남자가 경계하는 듯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너무 오래 머무를 순 없습니다. 누군가 이 비밀을 노리고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누구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하루가 물었다. 망토 남자는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이 힘을 차지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 이미 침투해 있고 우리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어요. 지훈이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위험에 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망토 남자가 짧게 대답했다. 그때 폐허의 한쪽에서 금속성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알 수 없는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금속성 소리가 가까워지자 모두가 긴장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이는 검은 복면을 쓴 인물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철봉이 들려 있었다. 누구냐? 민준이 소리쳤다. 복면 남자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이 봉인을 지키는 자다. 너희가 봉인을 파헤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봉인을 지키는 자? 지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맞다. 하지만 내 방법이 너희와는 다를 뿐이다.
나는 이 힘이 잘못된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한다. 복면 남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와 싸우자는 거냐? 선호 스님이 경계심을 드러냈다. 싸움은 원치 않는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그때 하루가 갑자기 자신의 개를 불렀다. 준비해, 친구야.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개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 복면 남자는 약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개라,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네가 바로 봉인을 깨트릴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군. 그 순간 숲속에서 다른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모두 복면을 쓰고 있었으며 숫자는 점점 늘어났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다. 복면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영혼 스님의 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다. 하지만 그것을 잘못 다루면 파멸뿐이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방관할 수는 없다. 선택은 너희에게 달렸다. 복면 남자가 대답하며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네 사람과 하루, 그리고 걔는 앞으로 닥칠 거대한 운명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다. 숲속에서 복면 남자가 사라진 뒤 민준과 일행은 조심스럽게 폐허를 다시 살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영은 스님의 힘을 둘러싼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우리만 이 비밀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지. 지훈이 낮게 말했다. 그렇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해. 선호 스님이 답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몸을 낮추고 주위를 살폈다. 숲속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지? 하루가 경계했다. 그 인물은 곧 가까이 다가와서 얼굴을 드러냈다. 놀랍게도 그는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수호자 백호였다. 백호는 이 지역의 비밀과 신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다. 나는 너희가 찾던 답을 알고 있다. 백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너희가 영혼 스님의 봉인을 풀려 할 때 내가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민주는 의심스러웠지만 백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왜 우리를 돕는 거지? 백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을 지켜왔다. 영혼 스님의 힘이 악용된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 함께 싸우자.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훨씬 가까웠다. 그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지금부터는 우리 동맹이다. 선호 스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 사람과 하루, 그리고 백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이제 그들은 영혼 스님의 비밀과 싸움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숲속에서 긴 밤이 이어지고 있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민준과 일행 그리고 백호는 영혼 스님의 봉인을 둘러싼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사라진 영혼 스님의 흔적을 찾고 봉인의 위치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이곳이 바로 봉인이 숨겨진 곳이다. 백호가 낮게 말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오래된 사찰 안으로 들어섰다. 나무 기둥은 부서지고 벽에는 오래된 비문과 그림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 비문은 봉인의 경고문 같아. 지훈이 손가락으로 문자를 따라 읽었다. 이 힘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영은 스님의 봉인은 그 힘을 견딜 수 없는 자를 파멸로 이끈다라고 쓰여 있어. 그렇다면 이 힘을 풀어도 괜찮은 걸까? 하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선호 스님이 단호하게 답했다.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봉인을 푸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세상의 평화를 위해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순간 사찰 안에 미묘한 진동이 느껴졌다. 벽 뒤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그 빛을 따라가자 거대한 석조 부처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처상의 눈은 마치 생명을 가진 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가 바로 그 부처상인가? 백호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이 부처상 안에 영은 스님의 유골이 숨겨져 있다던데. 지훈이 낮게 덧붙였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부처상의 옆면을 만졌다. 비밀스러운 메커니즘이 작동하며 석조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갑자기 주변이 흔들리고 무언가 무거운 바람이 불어 닥쳤다. 일행 모두가 몸을 움츠렸다. 부처상 내부에는 뼈가 누워 있었고 그것은 분명히 한 승려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기묘한 문양이 새겨진 낡은 목판이 들려 있었다. 이건
영은 스님의 유골과 함께 봉인된 고대의 힘을 담은 문서인가? 선호 스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서를 펼치자 갑자기 사찰 안에 강렬한 빛이 퍼졌다. 빛 속에서 고대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 나를 깨운 자여, 이 힘은 신성하나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만약 이 힘을 잘못 사용한다면 세상은 혼돈에 빠질 것이다. 이 음성은 영훈 스님인가? 하루가 경악했다. 그때 문서에서 나온 빛이 민준과 일행을 감싸며 모두가 각자 다른 환영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과거로부터의 메시지와 경고를 생생하게 느꼈다. 이 힘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라. 마음속 어둠이 크다면 이 힘은 파괴만을 부를 것이다. 일행은 숨을 고르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사찰 밖에서 다시 한번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호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말했다. 사찰의 어둠 속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찰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민준과 일행은 부처상의 비밀이 드러난 순간부터 느껴지는 강렬한 에너지에 압도되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을 시험하는 듯한 무거운 기운이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잡아야 해. 선호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이 힘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 깊은 어둠이 드러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따를 것이다. 민주는 문서를 다시 한번 손에 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순간 그의 시야가 흐려지며 환영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가 본 것은 오래전 사찰의 모습이었다. 젊은 영훈 스님이 수행을 하는 모습과 함께 사찰에 점차 짙어지는 어둠이 다가오는 장면이었다. 영훈 스님은 빛과 어둠 사이에서 힘을 조절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결국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세력이 그를 가두어 봉인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 힘을 풀려는 자들은 모두 시험을 받아야 한다. 영훈 스님의 목소리가 환영 속에서 울려 퍼졌다. 너희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민주는 환영 속에서 자신이 과거의 기억과 마주하는 모습을 보았다. 어린 시절, 잃어버린 가족과 자신도 모르게 억눌렀던 분노가 그를 압박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이 힘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가? 한편 현실에서는 하루가 부처상 앞에서 경계하며 주변을 살폈다. 밖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봉인을 푸는 걸 막으려는 세력이 분명해. 그 순간 사찰 밖에서 바람과 함께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속삭임과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백호가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둠의 세력이 곧 도착할 것이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환영 속에서 민준은 깊은 내면의 싸움을 계속했다. 과거의 상처, 두려움, 그리고 책임감이 교차하며 그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점차 영훈 스님의 의지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를 믿고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의 마음속에서 영훈 스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한편 사찰 밖에서는 어둠의 세력, 즉 영훈 스님의 힘을 노리는 비밀 조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민준 일행을 공격하기 위해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다. 준비해, 선호 스님이 외쳤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둠 속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자들이 충돌하는 순간 사찰 안팎에선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민준과 일행은 영훈 스님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내면에 숨겨진 어둠과 싸우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이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의 미래, 이 땅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 순간 사찰 안에 강렬한 바람과 함께 미묘한 기운이 휘몰아쳤다. 빛과 어둠이 뒤엉키며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예고했다. 사찰 주변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어둠의 세력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민준과 그의 동료들은 각각의 마음속에 싸움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고요한 밤하늘 아래서도 사찰은 불안한 숨을 쉬는 듯했다. 민준은 여전히 영훈 스님의 환영에서 배운 것들을 곱씹으며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옆에서 하루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 우리 모두 두려움을 이겨내야 해요. 우리가 이 사찰을 지켜야만 영훈 스님의 영혼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결의를 다졌다. 맞아.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놔둘 순 없어. 이 싸움은 우리 모두의 싸움이야.
그때 사찰 밖에서 낡은 나무 문이 천천히 흔들리며 열렸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실루엣이 서서히 드러났다. 바로 비밀 조직의 선두주자, 검은 망토를 두른 남자였다. 그는 천천히 사찰 안으로 발을 내디디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감히 영훈 스님의 봉인을 풀다니 대담하군.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라. 민준과 일행은 방어 자세를 취하며 맞섰다. 그러나 검은 망토 남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서 검은 연기가 팀이 뿜어져 나왔고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 힘을 이해하지 못하면 곧 파멸할 것이다. 그가 경고했다. 민주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그의 마음속에서 영은 스님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진정한 힘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두려움에 지지 말고 진실을 직면하라. 싸움이 시작되었다. 검은 망토 남자가 어둠의 마법을 사용하며 공격해오자 민중과 일행은 필사적으로 방어했다. 그러나 전투는 점점 치열해졌고 사찰 곳곳에서 불길한 징후들이 나타났다. 그 순간 사찰 내부 깊은 곳에서 갑자기 굉음이 울렸다. 부처상 안에 숨겨진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강력한 에너지가 분출되었다. 저것이 바로 봉인의 원천인가? 선호스님이 말했다. 민주는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상으로 다가갔다. 그가 손을 뻗자 부처상 내부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영훈 스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민준아, 내가 봉인한 어둠이 다시 깨어났다. 이 힘을 막지 않으면 이 세상은 혼돈에 빠질 것이다. 영훈 스님의 영혼은 민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강력한 힘을 그에게 전했다. 너는 나의 의지를 이어받아 이 어둠을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 민주는 그 힘을 온몸으로 느끼며 결심했다. 나는 이 싸움을 끝낼 것이다. 영훈 스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한편 검은 망토 남자는 더욱 강력한 공격을 퍼부으며 민준 일행을 압박했다. 그러나 그때 하루가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나 강력한 빛을 발산하며 공격을 막아섰다. 민준 씨, 지금이야. 이 틈을 놓치지 마. 민주는 힘을 모아 검은 망토 남자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그 충격으로 망토 남자는 뒤로 밀려났고 잠시 균형을 잃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찰 주변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 더 모여들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어. 모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선호스님이 외쳤다. 민준과 그의 동료들은 서로를 믿으며 싸움의 끝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심장은 하나였고 그들 앞에 놓인 운명은 결코 쉽지 않았다. 민준과 그의 동료들은 숨 가쁘게 이어지는 싸움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어둠과 맞섰다. 사찰의 오래된 돌계단 아래 불길한 그림자들이 점점 더 짙어졌고 바람조차 멈춘 듯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것이 끝이다. 민주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단단한 결의로 빛났고 몸은 영훈 스님의 강력한 힘으로 가득 찼다. 검은 망토 남자가 다시 한번 어둠의 힘을 폭발시키며 공격해왔다. 그러나 민주는 두려움 없이 맞섰다. 그의 손에서 번쩍이는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마치 천둥처럼 사찰 전체를 흔들었다. 너는 내 앞에 설 자격이 없다. 민준의 외침과 함께 강력한 빗줄기가 검은 망토 남자를 향해 뻗어나갔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사찰 내부에서 또 다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거운 쇳소리와 함께 커다란 돌문이 열리면서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방이 드러났다. 그 방 안에는 고대의 문서들과 봉인된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이건 선호 스님이 놀라며 말했다. 이 문서들은 영훈 스님의 비밀 수첩과도 같아. 그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도 몰라. 민주는 싸움을 잠시 멈추고 문서들을 조사했다. 거기에는 어둠의 힘을 봉인하기 위해 사용된 고대의 주문과 의식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한 줄, 진정한 힘은 희생과 용서에서 나온다. 희생과 용서. 민주는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피어났다. 이 싸움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다. 마음과 영혼의 싸움이다. 그때 검은 망토 남자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 공격해왔다. 민주는 문서에 적힌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어둠이여 물러가라. 빛과 진실의 힘으로 너를 봉인하노라. 그 순간 사찰 전체에 찬란한 빛이 퍼져나갔다. 어둠의 힘은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고 검은 망토 남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사라졌다. 끝났다. 하루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이 해냈어요. 사찰 주변의 어둠이 걷히고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다. 영훈 스님의 영혼은 미소 지으며 사라졌고 평화가 사찰을 감쌌다. 민주는 깊은 숨을 쉬며 동료를 돌아보았다. 우리는 이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이다. 희생과 용서, 그리고 진실. 그날 이후 사찰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민준과 그의 동료들은 사찰을 지키는 수호자로 남았다. 그들은 영훈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매일 어둠에 맞서는 빛이 되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그날의 기억을 마음에 새기며 말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그의 말은 사찰의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빛은 또 다른 어둠과 맞설 새로운 세대를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이야기